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처 에비에이션, ACHR이죠. 이 회사를 좀 깊이 파보겠습니다. 이게 전기 수직이 착륙, 그러니까 eVTOL 항공기 개발사인데 현재 상황, 특히 곧 있을 8월 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망을 좀 다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 기술부터 해서 사업 현황, 재무 상태, 또 미래 가능성이나 위험 요인까지 오늘 딱 핵심만 뽑아보죠. 좋습니다. 이 아초 에비에이션은 미드나잇이라고 4인승 eVTOL 항공기를 개발 중이죠. 딱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을 노리는 거고요. 미드나잇이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그 작은 프로펠러를 12개 달아서 소음을 줄이고 또 전기 모터니까 안전성도 높고 그리고 충전 시간이 한 10분 그 정도로 빠르다는 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아, 10분 충전? 그게 상당히 짧네요. 그렇죠. 기존 헬리콥터보다 훨씬 조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이런 거죠. 흥미로운 게 벌써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손잡고 뉴욕 같은 데서 공항 셔틀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요. 이게 보니까 기체가 한 20에서 50마일 정도 단거리 운항에 딱 맞다고 하던데 그걸 잘 활용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죠. 실제 상용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역시 상용화로 가려면 가장 큰 산이 있잖아요. 네, 바로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이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핵심 인증 절차, 그러니까 기체 설계 자체의 안전성을 보는 타입 인증은 한 15% 정도 진행됐다고 해요. 전분기보단 한 2%포인트 늘긴 했는데 경영진은 앞으로 속도가 더 붙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15%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 타입 인증 자체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운항에 필요한 다른 인증들은 이미 확보했다는 점이에요. 상업운항 허가 파트 135나 정비 프로그램 인증 파트 145,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인증 파트 141 이런 건 이미 받았고요. 아, 그런 운용 관련 인증은 먼저 받았군요. 네. 마지막으로 남은 게 비행 시뮬레이터 인증 파트 142인데 이것도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건 이제 미국 내 상황이고 해외 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특히 UAE 쪽 활동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요. 이게 아무래도 규제 환경이 좀 다른 주요 시장에서 먼저 상용화 가능성을 보려는 시도 같아요. 아하, 다른 시장을 먼저 공략한다? 네. 현지 항공청이랑 협력해서 이미 미드나잇 항공기 2대 납품 계약도 했고 이게 한 2천만 달러 규모더라고요. 그리고 에티하드 항공이랑 조종사 훈련 파트너십도 맺었고요. 미국 외 시장에서 꽤 가시적인 성과죠. 어쨌든 아직 실제 매출은 없는 스타트업인데 제일 궁금한 거, 자금 사정은 괜찮습니까? 돈은 충분한가요? 그게 중요하죠.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현금 보유액이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오, 10억 달러요? 네, 정확히는 10억 3,700만 달러. 이게 2025년 6월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주당 10달러에 8,500만 주. 거기서 한 8억 5천만 달러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아,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충했군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FAA 최종 인증 받기 전까지 필요한 운영 자금이나 연구개발, 생산 설비 투자 이런 데는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은 확보했지만 근데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크게 했으니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좀 있을 거고 또 여전히 적자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 CTO가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런 건 좀 걸리는 부분이 아닌가요? 네,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죠.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증자는 주주가치 희석 부담이 있고 또 2분기 예상 이비다다 손실도 1억 달러 이상으로 크고 아직 수익 모델이 없다는 건 명확한 리스크죠. 그렇죠. 특히 내부자인 CTO가 주식을 매도했다는 건 좀 기술 개발에 대한 내부 신뢰도 문제로 비출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맞아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투자 심리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게다가 조비나 릴리움 같은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고요.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기술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들도 꽤 강조하던데요. 네,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FAI 인증 절차가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점 자체는 긍정 신호고요. 유나이티드나 에티하드 같은 주요 항공사들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확보된 현금 유동성,
이건 확실한 강점이죠. 네. 또 미군군하고 1억 4천만 달러 규모 계약을 맺은 거나 방산 기술 기업인 안도릴이랑 군용 VTOL 공동 개발 협력하는 것처럼 방산 쪽에서 먼저 매출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 방산 쪽 매출 가능성. 그건 좀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대체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고요. 종합해보면 아처 에비에이션은 eVTOL이라는 혁신 기술이랑 파트너십을 가지고 상용화를 향해 가고 있지만 FAA, 최종 인증이라는 아주 큰 허들, 그리고 또 지속적인 수행 모델을 만드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특히 8월 초 실적 발표가 단기적인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딱 그렇습니다. 잠재력은 엄청난데 불확실성도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분석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FAE의 인증 진척 소식이나 추가 계약 같은 긍정적인 뉴스를 기대하면서 지금 시점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장기적으로 사업화가 정말 성공할지에 대한 위험, 이런 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이 정보가 이 흥미로운 분야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이런 새로운 형태의 항공 모빌리티가 단순히 기술 시연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도시 교통 시스템의 실질적인 일부로 자리 잡으려면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